조선 최고의 수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부한 학문의 전당.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학자들과 각종 특전이 주어진 교육기관이었다. 나라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적 핵심 사업으로 운영된 성균관. 500년 전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국립대학 성균관을 만나보자. 태조 이성계는 대학을 세워 유교의 부흥을 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398년 고려 말 개성에 있던 성균관을 이곳 명륜동에 옮겨 세웠다. 조선 개국 때부터 왕들은 성균관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명륜당에 걸려있는 역대 임금들의 친필 휘호와 교시문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성균관에 대한 조선 왕조의 관심과 지원은 실로 대단했다. 성균관은 나라의 인재를 양성해 조선의 건국 이념인 유교를 단기간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세운 조선의 왕립대학이었다. 성균관을 지을 당시 규모는 96칸으로 국가 예산의 절반이 투입된 야심찬 사업이었다. 유교 국가의 실현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조선의 국립대학 성균관에선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을까? 이를 엿볼 수 있는 사료로 윤기가 남긴 신문집 무명자집이 있다. 이 안에 수록된 반중자병에는 성균관 유생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220편의 시가 담겨 있다. 이 시를 지은 윤기는 조선 영정조 때 학자로 1773년부터 1792년 문과에 급제할 때까지 20여 년을 성균관 유생으로 지낸 인물이다. 33살 늦은 나이로 성균관에 입학한 윤기. 그를 따라 성균관 유생들의 학창 시절을 만나보자. 입학시험인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들은 가장 먼저 성균관 중심에 있는 대성전을 찾는다.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해 중국과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문묘다. 이곳에서 유생들은 성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본받겠다는 의미로 인사를 올리는 알성을 한다. 사흘 안에 이 의식을 치러야 정식 입학생으로 인정받았고 입학 후에도 유생들은 매일 알성을 했다. 성균관의 아침은 북소리로 시작된다. 북소리가 한 번 울리면 잠을 깨고 두 번 울리면 의관을 갖춰 단정히 독서를 하고 세 번 울리면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도착하면 식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 독이라는 출석부에 우물정자 칸 속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수결하는 일로 이는 점수로 매겨졌다.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출석을 하면 원점 1점을 주고 300점이 넘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런 원점이 과거 당락을 결정짓기도 해 유생들은 아무리 아파도 꼭 도기를 하고 밥을 챙겨 먹었다. 식사 후엔 명륜당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유생들은 오전에는 박사들의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자신들이 배운 것을 복습했다. 유생들의 교과서는 사서오경이었다. 모든 과목을 끝내는 데 걸리는 산술적 시간은 3년 9개월. 그 기간 안에 논어와 맹자, 중용 등 까다롭고 난해한 유교 경전을 이해하고 외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까다로운 수업을 따라가려면 밤에도 책을 놓을 수 없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독서를 하다 과로로 죽는 이가 생길 정도로 지독한 공부벌레가 돼야 했다. 그러자 동제 기숙사 맨 끝에 특별한 방이 생겼다. 갖은 약이 구비된 약방이 생긴 것이다. 나라의 동량이 될 유생들의 건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국가적 관심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성종은 1475년 종경각을 짓고 만권의 책을 하사했다. 각종 교재부터 희귀서적까지 비치돼 책을 마음껏 빌려볼 수 없던 유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유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도 집중됐다. 성균관 유생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물품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인 양형고도 따로 설치해 운영했다. 조선 팔도에서 왕에게 바치는 곡물의 상당수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20여 년을 보낸 윤기는 마침내 1792년 과거에 급제한다. 20여 년의 면학 탐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조선의 모든 유생들이 입학해 공부하기를 꿈꾸었던 성균관. 조선 왕조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당대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진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국립대학이었다.